얘들 안녕. 과학기술 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마음이 많이 조급하시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동영상 들으면서 문제 풀이까지 잊지 말고 꼭 미루지 말고 꼭 하시길 바랄게요. 자, 과학기술 9강입니다. 회전거울을 이용한 광속 측정. 광속이라는 거는 빛의 속력을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빛의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 뭐 지금이야 되게 정확하게 잘 측정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특히나 이제 회전거울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그 측정이 정확도가 좋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전 박스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릴레오 이후에 빛의 속력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다. 이후에 천문학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빛의 속력을 측정하려고 시도는 했으나 사실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대요. 그런데 푸코와 마이컬슨이라는 사람이 천문학적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구상에서 빛의 속력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은 회전거울이라는 공통의 소재를 이용해서 빛의 속력을 매우 정확하게 측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회전거울의 각속도와 빛의 왕복거리를 알아내어 빛의 속력을 측정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공동적으로 그 회전거울을 이용해서 빛의 속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했더라는 거. 특히 회전거울의 각속도와 빛의 왕복거리 이런 것들을 알아내서 속력을 측정했다라는 거, 그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두 과학자의 회전거울을 이용한 지상에서의 이러한 정교한 빛의 속력 측정은 과학사에 있어서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다. 그 의의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1문단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에서는 빛의 속력이 2억 9,979만 2,458 이러한 속력으로 알려져 있어요. 나름 정확하게. 근데 옛날에는 빛의 속력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무한하다고 생각한 거야.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광속이 무한하다라는 생각에 제일 먼저 의문을 품고 빛의 속력을 처음으로 측정하려고 유한하다라는 그러한 성격으로 생각하고 빛의 속력을 처음으로 측정하려고 한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빛이라는 게 빛의 속력이라는 게 무한한 것이 아니라 측정할 수 있는 유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갈릴레이는 측정하려고 뭐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두 곳에서 빛의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그 왕복 시간을 계산하려고 했지만 근데 생각보다 빛의 속력이 너무 빠른 거예요. 휙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실험이 실패로 끝나버린 거죠. 이후 레메르라는 사람은 목성과 이오의 천문학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천문학이라는 건 이제 천체 얘네들과의 뭐 관계, 뭐 이런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천문학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빛의 속력을 계산하여 초속 21만 킬로미터의 값을 얻어내는데 성공은 했어요. 근데 정확한 빛의 속력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였대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지구상에서 빛의 속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됐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푸코와 마이컬슨 이들이 활용한 회전거울을 이용한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좀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측정 방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의존하지 않고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1문단은 빛의 속력을 측정하려는 여러 시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2문단 가볼게요. 자, 우리가 푸코와 마이컬슨 얘기를 앞에 언급했으니까 이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푸코의 실험 방법을 이 문단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자, 푸코는 19세기 중반이고 이따가 이제 마이컬슨은 20세기 중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시대적인 거에 따라서 이 광속을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아까 우리가 앞에 1문단에서는 옛날에는 그냥 무한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갈릴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한성이라는 거는 이제 갈릴레이가 주장은 했고 그러나 빛의 속력 자체를 그렇게 측정하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 뭐 레메르 근데 레메르도 역시 지금처럼 정확성은 떨어졌어. 그 이후에 나타난 게 이제 푸코와 누구예요? 마이컬린이죠. 그쵸? 마이컬슨. 그래서 이 문단에선 푸코 에 대한 거 뒤에 3문단에서는 마이컬슨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푸코는 빛의 속력을 측정하였는데 그는 빛이 회전거울이 이 R이에요. 이 R 부분. R에 반사되어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고정거울 M
그쵸? 얘 M이 고정거울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에서처럼 광원 S에서 출발한 빛은 R에서 반사가 되어서, 그쵸? R이면 어디예요? 그 회전거울 R에서 반사가 되어서 M으로 고정거울로 향하고 M에서 다시 이게 튕겨서 어디로? 이 R로 다시 반사된 빛은 R과 M 사이 같은 경로로 되돌아와서 R에서 다시 반사가 돼서 어디로? 이 반사된 빛은 관찰자가 탐지기를 이용하여 관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거울은 계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얘가 튕겨서 다시 이렇게 올 때는 처음에 이 광원에서의 이 시작 부분이랑은 다른 지점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반사된 빛을 이렇게 빛이 두 거울 사이를 왕복하는 동안 회전거울이 세타만큼 회전하였다면 요만큼 회전하였다면 탐지기는 광원 S로부터 2세타만큼의 각도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왜냐면 결국 이만큼 움직인 요거랑 그 다음 여기서도 이만큼 움직인 거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아마 이 정도 움직인다라고 본 것 같아. 자, 이 실험에서 회전거울이 푸코가 정해놓은 각속도 W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해보자. 각속도를 W라고 한다고 쳐볼게. 그럼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기다. 자, 이걸 식으로 표현해봤어요. 일단 위에 나온 이 밑줄부터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건 사용설명서에 나온 얘기인데 오히려 읽으면 선생님은 더 헷갈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팁으로만 알고 계시고 그냥 이 본문 가지고 읽어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밑에 각에 대한 공식만 체크를 해보면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강이다. 그래서 시간분의 회전각 이게 이제 각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걸 이제 달리 또 표현해보면 회전각은 각속도 곱하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두 거울 사이의 거리를 만약에 H, 여기 H라고 돼 있죠. H라고 한다면 빛이 고정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곱하기 2가 걸리겠죠. 그쵸? 왕복거리인 EH를 빛의 속력으로 나눈 값이 된다. 그럼 얘를 또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거울 간의 이러한 왕복 시간은 빛의 속력분의 EH가 될 수 있다. 또한 탐지기에서 측정한 각으로부터 회전거울이 회전한 이 세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이로부터 푸코는 각속도와 왕복거리를 곱한 값을 각으로 나누어 빛의 속력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이 거속시 이거 구하는 방법이고 일단은 빛의 속력은 회전각분의 각속도 곱하기 왕복거리로서 그쵸? 이 빛의 속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문항 회전거울을 이용해 빛의 속력을 측정한 푸코에 대한 얘기였어요. 3문단. 한편 20세기에 들어서는 마이컬슨, 그쵸? 이 사람도 회전거울 이용했다라고 했는데 약간 다른 게 얘는 팔면 회전거울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광원이 여기 있는 S, 여기서 나온 빛이 팔면 회전경의 한 면에서 반사되게 하였다. 이 빛은 관측지에서 35km 떨어진 안토니오산 그 꼭대기에 위치한 거울까지 진행을 해서 그는 바람이 부는 속력이나 방향까지 정밀하게 보정하여 기계적 오차를 줄여 정교한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M1이면은 여기잖아. 여기에 거울면 1, 여기 1 있죠? 여기서 반사된 빛이 얘들아 여기에 지금 모모로라는 말이 빠졌는데 선생님이 M1 M1을 넣어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빼먹었어. 여기 PPT 하면서. 그래서 M1으로 다시 M1에서 여기서 고정거울에 튕겨서 다시 M1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탐지기에서 빛을 관찰할 수 있으려면 팔면경이 정확히 8분의 1 바퀴 그쵸? 이게 8면이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올 때 딱 요쯤에서 봐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려면은 8분의 1 바퀴를 돌았을 때 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되도록 팔면경의 각속도를 조절하였다.
그는 빛을 관찰할 수 있는 최소의 각속도를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뭐겠어요? 8분의 1만큼 회전하는 속도겠죠. 이걸 찾아냄으로써 빛이 진행한 거리와 팔만경이 8분의 1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빛의 속력을 구할 수 있었다. 이거 중요한 말이죠. 정확한 회전 속력은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구동되는 모터를 이용했어요. 왜? 오차 없게 하려고. 그는 두 거울 사이의 거리를 100만 분의 1 정도의 오차 내에서 측정하였으며 이렇게 얻어진 값은 현재 알려진 빛의 속력.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지? 2억 9천 어쩌고저쩌고 있었잖아. 그 속력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대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이컬슨이 얘기한 건 빛의 속력은 팔면 회전 거울의 8분의 1 회전 시간분의 빛의 진행 거리. 그쵸? 이렇게 하면 빛의 속력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3문단은 팔면 회전 거울을 이용해 빛의 속력을 측정한 마이컬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4문단으로 가볼게요. 빛의 속력은 과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물리상수 중의 하나이며 현대의 길이 단위 미터 또한 빛의 속력으로부터 정의될 만큼 중요한 물리상수이다. 현대에 와서는 빛이 전자기파이므로 전자기파의 속력이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라는 성질. 그쵸? 얘도 식으로 나타내면 좋겠네요. 이따 뒤에 가면 선생님은 표시해 놓을 거야. 성질을 이용하여 파장과 진동수를 측정함으로써 빛의 속력을 얻는 방법을 이용한다. 하지만 푸코와 마이컬슨의 회전 거울을 이용한 빛의 속력 측정은 어쨌든 그 전에 천문학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상에서 통제 가능한 실험 방법에 의거하여 빛의 속력을 정확하게 정교하게 측정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짱! 이렇게 의의로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뭐예요? 회전 거울을 이용한 푸코와 마이컬슨의 빛의 속력 측정인 겁니다. 진짜 옛날 과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 연구자들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걸 정리해 본 게 다음과 같아요. 자, 이거는 사용설명서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빛의 속력 측정의 역사. 처음에는 빛의 속력 무한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나 갈릴레이가 시동을 탁 걸었죠. 빛의 속력은 유한하다. 그러나 그 측정엔 실패했어요. 레베르 같은 경우는 일단 목성과 위성인 이후에 천문학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빛의 속력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초속 21만 킬로미터, 즉 지금하고는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한 측정이었던 거죠. 그 다음 푸코와 마이컬슨은 회전 거울을 통해서 나름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푸코는 회전 거울과 고정 거울을 이용, 그 다음 마이컬슨은 팔면 회전 거울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제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기계적 오차를 줄여서 정확한 빛의 속력을 계산하려고 노력을 했다. 어쨌든 푸코와 마이컬슨 둘 다 회전 거울을 이용했다는 거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 현대에 들어서는 전자기파의 속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빛의 속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결국 파장 곱하기 진동수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빛의 속력을 측정하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푸코와 마이컬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둘 다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선도 회전 거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코는 19세기 중반, 마이컬슨은 20세기 중반에 나타난 방법이죠. 그래서 둘 다 회전 거울을 이용은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얘는 빛의 속력을 어떻게 회전각분의 각속도 곱하기 왕복거리. 그 다음 마이컬슨 같은 경우는 이제 팔면 회전 거울의 8분의 1 회전 시간분의 빛의 진행거리. 그쵸? 그래서 얘는 진행거리와 팔면경이 8분의 1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빛의 속력을 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푸코 같은 경우는 회전 거울이 각속도 W를 회전하고 있을 때 즉 이 각속도를 통해서 그쵸? 탐지기 측정각으로부터의 회전 거울의 회전각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봤고 빛의 속력 측정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각속도나 이런 왕복거리를 이용해서 회전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속력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의 이러한 실험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문제 바로 풀이 꼭 하도록 하세요. 자, 10강에서 만날게요.